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물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미국 연준의 경우 이제 이 긴축 전체의 종료보다는 추가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9월 소매 판매 예상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보합권 지속이 됐는데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죠. 이 미국 소비 경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9월 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이제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가 0.3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직전 달이죠. 그러니까 8월 달 수치가 원래 그 0.6이었는데 전월 대비 이게 요번에 이제 발표되면서 8월 달 수치가 0.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 수치가 상향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소비 경기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일단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 2년물하고 10년물이 각각 그 5%하고 4%, 4.8%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를 이게 9월달 수치를 전년 동월 대비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 3.8%가 기록이 되게 되고요. 2분기에 이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그러니까 7, 8, 9월달 세 개 분기 연속 지금 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10월 달에는 잠시 좀 주춤해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 소비 경기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연말,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 달에는 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지금 현재 레벨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매 판매 증가율이랑 미국 그 CPI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추이를 그려보게 되면 최근 한 20년 동안 거의 유사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12월 달까지 계속 오르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지금 둔화되고 있는 미국 CPI 상승률도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11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할 가능성 충분히 보이긴 하지만 12월 달에는 여전히 그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 계속 그 내재돼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아무래도 그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고금리 부담, 이런 것들을 시장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죠. 결국엔 이 소매 판매가 이제 견고하게 나오면서 이 미국 GDP도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에 이제 미국 연준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GDP가 결국에 이 긴축 기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그 3분기 GDP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그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4.1%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추정치, 잠정치를 계속 이제 추산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최근 수치는 이게 플러스 5.4%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 레벨이고요. 그 직전 분기인 2분기 때 그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2.1% 성장을 했었는데 4개 분기 연속 지금 2%대 성장을 이어가다가 4%든 5%든 이번 3분기에는 2022년 이후에 최대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연준은 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를 좀 둔화시키는데 정책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이렇게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목표, 그러니까 인플레를 안정화시키는 정책 목표 달성이 조금 힘들어지는 과정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긴축 성향을 다시 조금 표출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11월 FOMC 동결되더라도 12월 인상 가능성 어느 정도 좀 잠재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11월 이제 FOMC를 앞두고 이제 블랙아웃 이제가
진행될 예정인데 최근 연준의 이제 무게추가 또 비둘기파로 또 돌아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금리 전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2월 FOMC가 이제 11월이긴 한데 날짜별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연리가 되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열흘 앞으로 이제 다가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블랙아웃이라는 게 FOMC 그 이전 한 열흘 기간 전부터 블랙아웃.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제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최근 연준 그 주요 관계자들은 약간 어떤 완화적인 그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좀 기본적인 멘트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일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항상 붙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제 조건은 고금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채권 금리가 금리 인상 효과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으려면 높은 금리 레벨이 유지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일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준 주요 관계자들이 다시 긴축적인 어떤 그 코멘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연준 인사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 하향 안정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 그다음에 주가 상승 이런 어떤 조합이 연속적으로 좀 지속성을 보이기가 조금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앞으로도 FOMC를 앞둔 시점에서는 국채 금리 움직임을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엔 좀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뭐 그런 가운데도 시장의 변수, 최근의 시장의 변수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의 확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행에 나섰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장 영향은요? 뭐 불확실성은 뭐 이쪽 부분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 중동 방문이 이제 그 18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뭐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좀 의미가 조금 약간 축소되는 뭐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어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 양상이 산유국 쪽으로 직접적인 파급 쪽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시장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관건은 아무래도 이제 확전으로 가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주요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어떤 개입으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좀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전쟁과 관련된 영향력만 보게 된다면 일종의 어떤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추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확전으로 가게 됐을 때 이란 개입 여부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이 커질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지상 작전이 정말 개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중요하겠죠. 관련해서 상황 전개는 좀 확인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3분기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죠. 뭐 당장 이 테슬라의 경우 18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3분기 전체 실적 전망치 또 상향 조정 나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 미국 기업들 3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의 실적 집계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S&P 500 기업의 3분기 EPS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대비 한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최근 조금씩 좋아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어닝 시즌 특징이 서프라이즈가 보통 전체 기업의 한 70~80%가 서프라이즈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이 숫자는 플러스로 반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의 EPS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EPS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개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는데 요번에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게 되면 4개분기 만에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는 거고요. 4분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플러스 7%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2분기까지는 아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만큼은 모멘텀만큼은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한국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에 적극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발휘를 하려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이익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둔화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그 실적 발표 시즌 동안에 주요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게 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릴 예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과 마찬가지로도 물가 수준이 아직 물가 안정 목표와 한참 거리가 있는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좀 당분간 이 매파적 기조를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내일은 또 이 동결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의 좀 긴축 여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일은 동결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하고 지금 금리차가 연준 그 정책금리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한 200bp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3.5%이기 때문에 좁혀지는 과정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 그 결정이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계속 남겨두긴 하겠지만 국내 여건상 실제로 이제 추가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차 200bp에 달하는 금리차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은행이 좀 그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연준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특성을 보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금리차가 이제 상당히 좀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연준도 금리 인하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 쪽으로 가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